면접관이 자기소개서를 읽다가 갑자기 고개를 딱 들었어요. 1년 다니셨는데 신입이랑 뭐가 다른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면접장 분위기가 많아졌다고 해요. 신입이라고 해야 되나? 경력직이라고 해야 하나? 막 이렇게 호칭부터 꼬이기 시작하죠. 1년 경력으로 뭘 내세워야 할지 머릿속이 막 깜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한 번의 흔들림으로 면접의 주도권이 완전히 뺏긴다는 거예요. 면접관의 질문은 순식간에 검증 모드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이 가장 자신있게 보여줄 수 있었던 실무 강점조차 끝까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채 면접이 마무리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컨설팅 했던 A씨도 예전에 그렇게 해서 떨어졌다고 해요. 실무 경험이 있어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는 참 부족한 답변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B씨는 단 한 문장으로 분위기를 뒤집었습니다. 그 문장에는 주도적인 변화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고 면접관의 눈빛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죠. 결국 업계 최고 수준의 목표 기업의 최종 합격으로 이어졌어요. 중고 신입에게 중요한 거는 경력 1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1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150명의 합격 데이터를 분석한 제가 오늘 면접관 표정을 바꾸는 단 하나의 답변 공식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합격을 목표로 한다면 꼭 집중해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언어로 직접 연습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려요. 그런데 중고 신입 자기소개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제가 상담하면서 들었던 진짜 속마음들 한번 들어보세요. 1위는 정체성 혼란이었어요. 저 신입이라고 해야 돼요? 경력직이라 해야 돼요? 선생님 뭐라고 해야 돼요?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2위는 솔직함의 딜레마였어요. 이직 사유를 말하게 되면 전 회사 욕처럼 보일까봐 겁나요. 근데 그게 사실인데요. 어떡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었고 3위는 성과 부재에 대한 압박이었어요. 저 1년 차라서 성과 진짜 하나도 없어요. 할 말이 정말 없어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4위는 금방 관둘 거라는 의심이었어요. 면접관이 너도 금방 나갈 거 아니야? 이런 눈빛으로 본다고 해요. 정말 속상하죠. 마지막 5위는 물경력의 한계였어요. 경력 기수에 쓸 게 없어요. 잡무밖에 없어요. 강력한 한 방이 없단 말이에요. 어떡해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많았어요. 이 모든 탑5 핵심 고민에 대한 해답은 딱 하나예요. 바로 이 모든 질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고조화된 합격 논리 설계가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그 방법이 바로 비포 앤 애프터 구조입니다. 신입 때의 나를 먼저 보여주고 변화된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겨우 그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이 구조에는 마케팅의 앵커링 효과라는 치명적인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신입 때는 시키는 일만 했다고 먼저 말해서 기대치를 확 낮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주도적으로 변했다라고 치고 나가면 성장의 기울기가 훨씬 드라마틱하게 느껴져서 면접관은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제 채널의 진짜 지향점이 나옵니다. 많은 채널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그냥 요령을 줄 때 취업 르네상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원리 그 자체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 여러분은 문장 바꿔치기 수준의 잔 기술을 넘어서 어떤 돌발 질문이 오더라도 상대방을 간파하고 나만의 설득 프레임을 새로 만드는 진짜 실력을 갖게 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 채널과는 다른 여러분의 커리어를 재탄생시킬 유일한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획된 설계도가 적용된 직무별 합격 플랫이 3가지 보여드리기 전에 잠깐만요. 여러분의 비포 앤 애프터를 5분간만 써보세요. 신입 때는 뭐뭐 했다면 지금은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이 문장이요. 지금 한번 딱 해보시고 시작해 볼게요. 자, 써보셨나요?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3가지 직무별 합격 예시를 보면서 여러분이 방금 쓴 문장을 더 강력하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마케팅 직무에 지원한 CC입니다. CC의 가장 큰 고민은 1년 차라 성과가 없어요 였어요. 실제로 한 일이라곤 SNS 업로드 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과를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겪은 관점의 변화를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CC가 만든 자기소개서는 이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입 때는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반응을 읽는 사람이 된 지원자입니다.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조회수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왜 어떤 콘텐츠는 반응이 좋고 어떤 건 안 좋은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쟁사 콘텐츠 100개를 분석하고 반응률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를 팀장님께 보고했고 그 다음 캠페인 기획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추측을 넘어 감이 아닌 오직 데이터의 논리로 승부하는 마케터가 되겠습니다. 면접관이 이랬다고 해요. 좋네요. 그럼 기억나는 패턴 하나만 말해볼래요? 라고 되물었다고 해요. 이미 면접의 주도권을 확실히 이렇게 가져온 순간이었죠. 핵심은 뭐냐면 성과를 억지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사람에서 반응을 읽는 사람이라는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두 번째는 회계 직무의 DC입니다. 이분의 발목을 잡은 건 10개월 만에 퇴사라는 꼬리표였어요. 진짜 이유는 잦은 야근 때문이었지만 면접장에서 이걸 말하면 아시죠? 날아가는 거.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냥 차라리 그 회사가 가고 싶다. 그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한 갈증을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DC가 만든 자기소개서는 이제 이랬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입 때는 일반 전표만 입력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재무제표와 연결해서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입사 1년 차에 선임이 갑작스럽게 퇴사하면서 월 결산과 프로젝트별, 수주별, 손익 분석까지 단기간에 맡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이 컸지만 자료 하나하나와 수식을 추적하며 왜 이렇게 처리된 걸까라는 본질적인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서 작성 의도를 직접 확인하고 상사에게도 디테일하게 물어보면서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했습니다. 덕분에 보고 기한 내에 원래 회의 자료까지 완성할 수 있었고 팀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반복 업무에 그치는 담당자가 아니라 시스템을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분석, 보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더 체계적이고 큰 시스템을 갖춘 이곳에서 깊이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면접관은 DC의 짧은 경력을 탓하지 않고 그가 가진 성장에 대한 갈증만 높게 샀어요. 세 번째는 개발 직무의 EC입니다. EC의 가장 큰 고민은 8개월이라는 짧은 경력이었어요. 면접관들이 얘는 또 끈기 없이 금방 그만두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눈빛이 너무 싫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짧은 경력을 숨기지 말고 오히려 압축 성장의 증거로 삼자라고 했습니다. 이 씨가 만든 자기소개는 이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입 때는 주어진 기능 하나 구현하는 것도 버거웠던 개발자였습니다. 전 직장에서 8개월 동안 기초 기능 구현만 맡았는데 처음에는 코드가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레거시 코드를 리팩토링하는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만 알아보는 코드가 아니라 타인이 읽기 쉽고 고치기 쉬운 코드가 진짜 실력임을 배웠습니다. 이 경험 덕분에 기능만 찍어내는 코더가 아니라 팀 전체 서비스의 품질을 고려하며 코드를 바라보는 시야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수백만 트래픽을 다루는 이곳에서 짧은 시간 안에 얻은 빠른 학습력과 구조적 사고를 바탕으로 팀에 기여하고 더 성장하며 개발자로서 제 역량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면접관이 이랬다고 해요. 8개월 만에 이 정도까지 성장했다는 게 참 인상적이네요.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IT 플랫폼에 최종 합격했어요. 핵심이 뭐냐면 짧은 경력을 변명하지 않고 이 정도까지 성장했다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기 퇴사자라는 꼬리표를 떼고 성장 가능성을 증명하는 이제 유일한 길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감이 오시죠? 마지막으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5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대학 얘기 길게 하지 마세요. 경력이 있는 만큼 회사에서의 경험과 성장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학 얘기 뭘 듣고 싶어요? 경력이 있으면 그 경험을 얘기해야지 이 친구가 여기 와서도 일 잘하겠네? 이런 걸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억지로 성과 수치를 나열하지 마세요. 1년차가 막 매출 500% 상승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거짓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결과보다는 분석의 과정, 그 분석의 과정을 신경 쓰고 그거를 수치화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셋째, 이직 사유를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긍정 프레임으로 바꾸세요. 긍정적인 사람이 더 좋잖아요. 넷째, 전 직장 네임 밸류를 자랑하지 마세요. 회사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가 중요합니다. 5번째,
1분이란 시간에 갇히지 마세요. 시간에 맞추려고 속사포로 말하는 지원자들이 있거든요. 최악이에요. 면접관이 듣고 싶어하는 변화와 인사이트가 충분히 담겨있다면 1분 20초가 되어도 지루하게 안 들려요. 여유 있게 전달력에 집중하세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중고신입 1분 자기소개 전략을 알려드렸어요. 핵심은 비포 앤 애프터 구조였습니다. 저는 면접에서 탈락한 분들에게 특히 좋은 위로만 건네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대신 불합격했던 자소서를 합격으로 뒤집은 150명의 엽전의 데이터를 함께 만들고 분석해온 컨설턴트입니다. 그 데이터로 봤을 때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집요함과 열정을 가진 분들입니다. 대부분은 적당히 타협하지만 여러분은 답을 찾기 위해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 태도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합격할 자격이 충분하고 누구보다 위대한 잠재력을 가지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니 여러분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그 길 제가 함께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가치가 세상에 증명되는 그날까지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직무와 고민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로 선정해서 맞춤형 합격 전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